네, 여러분, 투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하나같이 상승장에서 길게, 크게 돈을 많이 먹고 손실을 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상승장을 맞추고 상승장에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러면 왜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금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었죠. 몇 프로까지 올라왔을까요? 맞습니다. 3.5%까지 올라왔었고 마지막 3.5%가 언제였는지 보면 무려 2008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였고 3.5%에서의 금리가 지금 2.5%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금리를 인하할 상황에 있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해야 될까요? 사실 경제 기초만 되셔도 다 아실 내용이지만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버린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2% 정도 되는데 내일부터 당장 적금 20%짜리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20%짜리를 가입하러 가시겠죠. 그러면 즉 내가 원래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쓰려고 했던 돈을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에 있던 돈을 은행이나 공공기관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금 더 과열되는 걸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대출 금리가 5%였는데 50%로 올라갔어요. 그럼 내가 대출 상환하던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원래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었는데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경기가 과열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를 억제한다는 뜻이랑 거의 동일한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금리를 내린다는 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바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럼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건데 바로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시나리오별 잠재 성장률 전망표인데 2025년에서 2030년에는 1%대였는데 2040년쯤까지는 0%대로 2040, 50년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금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대가로 주는 그 금리는 즉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아주 비슷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죠? 맞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일본이란 나라. 부동산 버블이 한번 오고 아직도 부동산 집값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일본이란 나라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 금리를 낮춰놓고 경제를 살리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살아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로금리,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자주 하는 말이고, 실제로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금리 인하 기조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왜 금리 인하 시기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업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금리가 0%인 것과 그 금리가 10%인 것 중에 어떤 게 자금 조달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0%일 때가 훨씬 더 쉬우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곧 기대감인데 금리가 0%때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그게 주가로 반영되면서 상승되는 케이스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금 조달 10%씩 하는 것보다 0%라는 게 훨씬 낫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부동산의 투기나 투자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와 가격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부터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활성화되고요. 실제로 투자하기도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에서 추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겁니다. 추경이란 건 뭐냐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 돈을 푼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풀면 소비하던가 자산을 사거나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산 가격도 일제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자산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바로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 모든 경제가 마비가 돼서 실제 경제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혹은 여러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다 풀다 보니까 코인, 부동산, 주식, 호주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든 자산이 일제히 크게 상승한 케이스가 있었죠. 이건 역사적으로 이래왔고 항상 경제 원리상 결국 국가에서 혹은 산업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순간, 돈이 몰리는 순간 결국 모든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죠. 너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이 심해지면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시킨다던가 아니면 국채를 통해서 통화량을 줄인다던가 이런 몇 가지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무조건 상승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금리 인하와 추경을 한 번에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들을 사야만 하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자산은 영원히 우상향할 수 없고요. 영원히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 인하하고 추경을 하는 시기에 투자를 안 하는데 금리 인상하면서 돈도 걷어들이는 그 시기에 투자하시게 되면 굉장히 투자적으로 불리한 포지션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시게 되면 투자하게 될 상황이 정말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투자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2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 경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와 자산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을까 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첫 번째로는 AI 대전환으로 세계 3강 도약에 대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던가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고속도로, 2차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약해진 이 AI에 대한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상황이고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국의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공약으로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말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AI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이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얘기 등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요소들을 지금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주가지수 5천 다고 하는 정부의 입김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코스피나 우리나라 자산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900을 찍은 건 코로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고 현재 2,900 정도의 코스피가 형성되어 있는데 전고점은 3,300이기 때문에 아직 상반까지도 꽤 열려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만큼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동산은 좀 다를까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반포의 원데일리라는 아파트는 70억을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의 아주 유명한 음마 아파트라고 하는 곳도 현재 42억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추경을 하고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때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3년, 5년 후에 다 돈 벌고 있는데 혼자서 또 돈을 못 버는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하자도 맞지만 지금부터 공부하지 않으시면 더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경제나 재테크나 금융,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공부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눌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